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 K8 시승기를 전달 드릴까 하는데요. K8 중에서도 3.5 LPG 모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K8 모델을 너무나도 타보고 싶었고 여러분들께도 이 정보를 너무도 전달 드리고 싶었는데 이 시승 차량을 구하기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이제 제 능력선에서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K8을 타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 차를 단기 렌트로 빌렸습니다. 1박 2일 동안 지금 렌트를 했는데 아무리 2.5나 3.5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렌트카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렌트카는 대부분 또 LPG로 출고를 하니까 다행히도 3.5 LPG 모델을 구할 수가 있어서 지금 1박 2일 동안 K8을 제가 렌트를 해서 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K8 LPG 모델 렌트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차를 1박 2일 빌리는데 15만원이었고 인탁송 3만원까지 포함해서 1박 2일 동안 총 18만원에 이 차를 1박 2일 동안 빌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K8 렌트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18만원 정도면 1박 2일 동안 렌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영상들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K8 3.5 LPG 모델에 대한 시승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LPG를 한번 타보고 시승기를 전달 드려야겠다. 또 LPG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LPG 모델은 또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V6 6기통 3.5L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돼서 총 출력은 240마력의 32토크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K8의 라인업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리고 3.5 LPG, 마지막으로는 1.6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4가지 파워트레인으로 K8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출력이 높은 파워트레인이 바로 이 3.5 LPG 모델입니다. 그래서 3.5 LPG 모델은 V6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 반응에 있어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부드러운 엔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6기통 가솔린이라고 하면 4기통보다는 당연히 부드럽고 정숙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해 봤을 때는 정말로 부드럽습니다. 이게 정말 6기통이구나. 이렇게 넉넉한 출력과 4기통 가솔린에서 느낄 수 없는, 2.5 가솔린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러한 부드러운 엑셀 필링 자체가 6기통 가솔린이 주는 그러한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6기통 가솔린의 가장 큰 단점은 또 역시나 연비 부분입니다. 연비 부분을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LPG 모델이 생각보다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LPG 하면 효율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공인연비표를 한번 보게 되면 LPG 모델이 가장 연비가 낮아요. 되려 3.5 가솔린 모델보다도 복합 연비가 낮은 게 이 3.5 LPG 모델입니다. 그래서 LPG 모델은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5 LPG 모델의 복합 연비를 보게 되면 8입니다. 8. 3.5 가솔린보다도 안 좋고 사실 요즘 복합 연비 8 나오는 차 거의 없어요. 요즘 대부분 두 자릿수, 가솔린 엔진도 두 자릿수를 마킹하고 나오는데 8 정도 나온다. 복합 연비가. 그럼 시내 주행 연비는 한 6에서 7 정도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 계기판에 연비가 나오는 트립 화면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연비를 좀 숨기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무리 계기판을 살펴보고 중앙 센터 디스플레이에 메뉴를 살펴보더라도 이 차의 연비를 알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고 연비를 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차는 연비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걸 제조사에서도 알고 있고 연비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왜 연비가 안 좋은데 이 LPG 차량을 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LPG 가스 차량은 일단 연료비가 쌉니다. 요즘 휘발유 같은 경우에 1,500원에서 한 1,700원 정도 하잖아요. LPG 가스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 기준으로 890원에서 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연료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기름보다는 가스가 좀 더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값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연비가 8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LPG 모델에 대한 수요가 없진 않다는 것입니다. 가스비가 저렴하긴 하지만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천드리진 않고 좀 더 연비 효율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1.6 가솔린 터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LPG 모델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LPG 모델이라고 해서 가솔린 모델 대비 조금 이질감이 있다거나 어색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운전자에게 말을 안 하고 이 차를 타본다라고 하면 LPG 모델이다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이질감은 없는 느낌이고요. 그냥 3.5 가솔린 모델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K8 LPG 모델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다른 K8들은 다 RMDPS가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 LPG 모델만 CMDP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랜저와 똑같아요. 그랜저도 CMDPS가 적용되어 있고 K8 LPG 모델만 CMDPS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RMDPS가 적용되면 조금 더 핸들 조향도 정교해지고 코너링이라든지 주행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나진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상 영역 주행에서는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고, 그래도 RMDPS가 적용돼 있으면 조금 더 우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K8 일반 모델, 뭐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과 LPG 모델의 차이는 CMDPS와 RMDPS 차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 LPG 차량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LPG 모델에는 아예 옵션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어요. 원하더라도 내가 돈을 내더라도 이 LPG 모델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뭐 저도 아직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K8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미적용된 이 LPG 모델 기준으로 승차감 서스펜션을 말씀을 드리면, K8을 처음 탔을 때 서스펜션은 고급스럽네, 역시나 좀 고급 세팅으로 돼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노면을 만난다거나 고속주행에서 약간의 이런 둔턱을 만난다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차가 두둥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진 않아요. 서스펜션이 단단하지 않고 조금 무른 편이고, 그리고 방지턱이라든지 저런 일정하지 않은 노면을 넘을 때 이 잔상이 조금 남아요. 잔상이라고 하면 약간 여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고 나서 따닥 이게 딱 바로 자세를 잡는 게 아니라 두둥실하고 약간 이런 잔진동 같은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잡아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 이 차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건가, 이렇게 두둥실하고 조금 소프트하고 차체를 다시 원상복귀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잔상이 남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서스펜션 느낌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따닥 이런 일정치 못한 노면을 만났을 때 바로 복귀하는 능력, 그리고 거의 이렇게 차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차는 조금 그런 게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스펜션의 아쉬운 느낌은 하부에서 올라오는 잔진동 같은 게 계속 느껴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약간 누가 엉덩이를 이렇게 계속 간질간질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시트 밑에서 약간 계속 간질간질하는 그런, 뭐랄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약간 그런 잔진동이 계속 느껴져요. 근데 소음이 올라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소음 억제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잠시 후에 뭐 소음 진동 떨림 느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음 부분이 아니라 약간 엉덩이를 계속 간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허벅지랑 엉덩이가 계속 간질간질간질. 그러니까 노면이 괜찮을 때 괜찮아요. 노면 상태가 컨디션이 좋을 땐 괜찮은데, 노면이 지금 되게 고르지 않거든요. 노면이 되게 좀 뭐랄까 평평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엉덩이를 계속 간질간질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딱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딱 잡아줘서 이런 잔진동도 좀 걸러주고, 그리고 넘을 때 여운도 좀 안 남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으면 그게 과연 사라지는지도 궁금한데, 추후에 또 뭐 렌트카를 통해서 그 모델들이 나오면 제가 또 직접 렌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LPG 모델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제까지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 모델 탔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션 느낌 자체는 그랜저가 좀 더 고급스럽고, 그랜저가 좀 더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 탔을 때는 서스펜션에 대해서 되게 감탄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막 엄청나게 뛰어난 서스펜션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평이하고 평균적인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까지 그랜저를 타다가 이 K8 LPG를 타니까 그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서스펜션은 확실히 그랜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K8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미적용된 모델을 타봤을 때의 얘기고, 적용이 된 모델을 타보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고속으로 이렇게 달려보면은 차가 많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좌우로 많이 흔들려요. 차가 딱 잡아줘야 차가 고속에서 안정적인데, 고속에서 서스펜션이 좀 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크기가 워낙 커졌잖아요. 5m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차체를 정말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서스펜션이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서스펜션이 좀 아쉬웠지만 MVH, 뭐 소음과 떨림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국산차의 소음 억제 기술, 그리고 실내 방음 기술이 정말로 좋아졌다는 걸 제가 그랜저 타면서도 느꼈고, 이번에 K8을 타면서 또 한 번 느꼈는데, 독일의 요 세그먼트, 이제 뭐 E클래스라든지 O 시리즈라든지 아우디 A6라든지 이런 차들보다도 되려 더 방음의 능력, 이렇게 소음을 차단하는 능력은 더 뛰어나다, 뭐 부족하진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되려 더 뛰어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운동 성능은 독일차에 비해 떨어질지 몰라도 이러한 소음 억제 능력은 독일차 못지않고 독일차보다도 되려 더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독일차 오너 입장에서 느껴지고, 다양한 차들을
경험해본 제 경험상 이런 부분, 확실히 소음과 진동 부분은 독일 차와 비교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음이라고 하면 가장 예민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풍절음 부분이잖아요. A필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풍절음 부분. 근데 이 K8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이 A필러라든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이 크지 않아요. 지금 속도가 그래도 꽤 높은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풍절음이 심하게 들려온다 라는 느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K8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약간 쿠페형 패스트백 스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려하게 공기 저항을 낮춰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보여주는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패스트백 스타일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후방 시야가 조금 부족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랜저는 완전한 세단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룸미러로 보는 후방 시야가 되게 편했는데 K8은 아무래도 이 패스트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루프가 많이 좀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 시야가 그랜저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조금 떨어진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크나큰 단점은 아니에요. 운전하다 보면 적응이 되는 부분이고, 뭐 쿠페만큼의 후방 시야가 가려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단을 주로 타오셨던 분들은 K8을 처음 탔을 때 후방 시야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운전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K8을 딱 타자마자 느낀 건 핸들 직경, 스티어링 휠 직경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어제 그랜저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혼 커버가 굉장히 커요. 이 기아 딱 엠블럼이 있는 혼 커버가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들 직경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팩트한 핸들 직경을 좋아하는데 이 핸들 직경이 좀 커서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이 핸들 직경을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 핸들이 너무 커가지고 좀 핸들이 원근법을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핸들 크기가 조금 더 작았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혼 커버의 크기를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 중에 사실 조작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맵이 목적지를 바꾼다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사용하기가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브드로 꺾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먼 거리도 좀 더 손을 뻗어서 닿기가 편해요. 그랜저보다는 좀 더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랜저보다도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도 멋진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정말로 타보고 싶었던 K8을 타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기대를 너무 크게 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좋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렌트카 차량이고 거기다 LPG 차량이고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간 차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꼭 옵션을 모두가 많이 넣어서 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LPG 차량은 이렇지만 일반 뭐 2.5 모델이라든지 3.5 모델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모두 다 넣는 건 아니고, 또 옵션을 모두가 이렇게 풍족하게 넣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만약 2.5 가솔린이나 1.6 가솔린 터보 엔진 기준으로 엔트리 트림, 뭐 깡통 모델로 산다고 했을 때는 제가 타고 있는 요 트림과 큰 차이가 안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서스펜션 느낌은 그랜저가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8 1.6 하이브리드가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봤을 때 생각보다 연비가 높지 않아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제가 운전했을 때 연비가 12에서 13밖에 안 나왔습니다. 공인 연비가 뭐 15 정도 나오는데 그 공인 연비에 비해서도 조금 못 나온 편이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하이브리드 연비가 높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는데, K8은 공인 연비가 18, 그리고 뭐 시승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20을 넘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진정한 하이브리드가 아닌가. 하이브리드 하면 효율을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 10km 후반대는 나와줘야 하이브리드를 산 의미가 있는데 10km 초반 중반대 나와준다라는 건 하이브리드를 사는 의미가 없지 않나. 좀 더 비싸잖아요, 하이브리드가. 거기다가 좀 더 비싼데, 비싼 값 주고 샀는데 연비도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K8 하이브리드의 뭐 그런 주행 질감이라든지 실제 연비가 어떤가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이 K8 LPG 모델로 지금 먼저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한테 주변에서 K8 LPG 모델 어때요? 3.5 LPG 모델 타보니까 추천해 주실 만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차를 사기보다는 이 차는 좀 개인적으로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으로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뭐 V6 6기통 가솔린의 필링 감성을 느낀다라고 하기에도
굳이 기아 자동차의 6기통 가솔린 필링을 느낄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굳이 기아차를 6기통 가솔린으로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고, 게다가 또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정말로 좋진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LPG 모델에서 트렁크 밑에 가스탱크가 있어요. 가스탱크가 bom배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LPG 모델을 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LPG 모델은 가솔린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선택을 못하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 선택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그렇고 뭐 시트 컬러도 그렇고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옵션 선택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LPG 모델에서는 그런 옵션에서도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 효율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도 좀 더 가솔린 기름값보다 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싼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꼭 LPG 모델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K8을 직접 타보고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크기가 정말로 엄청 크다는 겁니다. 거의 수입차로 치면 F 세그먼트, 뭐 7 시리즈나 S 클래스 정도 되는, 사실 이 차가 5m가 넘으면 준대형이 아니라 그냥 대형 세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형 세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크기고, 물론 전륜 구동이죠. 전륜 구동이라서 구동 방식은 달라요. 크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확실히 국산 차들의 이 전륜 구동을 늘려내는 능력, 크기를 키워내는 능력은 정말 그 어떤 브랜드들도 따라할 수 없는 국산차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그랜저 풀체인지가 나온다는데, 그랜저 풀체인지도 5m가 넘게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 그랜저 풀체인지는 뭐 얼마나 어마무시한 크기를 보여줄지 궁금하면서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기아 K8 중에서도 3.5 LPG 모델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1.6 가솔린 터보나 2.5나 3.5 모델을 한번 렌트해서 또 한번 시승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